안녕하세요. 교과서 31쪽 직권의 변동 1.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판경계에서 안산암질, 유문암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로 삼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동대에서 바우르다르 붕과 화산하고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바우르다르 붕가의 화산의 영상을 보면 지금 이렇게 누렇게 노랗게 또는 붉은 기운에 용암이 끓고 있는데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용암의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용암의 유동성이 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거의 물이 끓고 있는 것을 막 튀면서 끓고 있습니다. 물론 격렬하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오른쪽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근접 촬영을 비교적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는. 오른쪽 영상이 시작됐는데 격렬하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 비디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거대한 폭발로 인해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의 산의 한 부분이 푹 파가고 파입니다. 산사태 정도로 푹 파이는데 그 과정이 겨우 한 10여 초에 다 끝납니다. 즉 폭발이 격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용암의 유동성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화산 쇠설물로 인해 용암은 거의 관측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의 피해가 클까요? 똑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화산은 모두 판 경계 부근에 위치합니다. 근데 화산의 분출 형태가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슬란드의 바우르다르 붕가 화산은 발산 경계입니다. 발산 경계. 자, 여기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발산 경계니까 해양 지각에 해당이 되겠죠. 점성과 휘발 성분의 함량이 적습니다. 자, 점성과 휘발 성분의 함량이 적다는 거 한번 체크해 놓고요. 두 번째, 북아메리카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섭입 경계입니다. 섭입 경계. 자, 여기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안산암질 마그마. 점성과 휘발 성분 함량이 자, 위에는 적었고 여기가 적었고 얘는 큽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휘발 성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입니다. 가스 성분인데 이 가스 성분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마그마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가스 성분들이 있는데 점성이 크다 보면 얘들을 꽉 막고 있습니다. 꽉 잡고 얘가 벌어지질 않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가스는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폭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나번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반대로 함량이 적게 되면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쑥쑥 빠져나가니까 격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가에서 대부분의 용암이 분출되고 나에서는 많은 양의 화산세설물이 용암과 함께 분출되는데 사실 용암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산세설물의 양이 많았었죠. 그리고 여긴 용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암이 흘러서 넓게 흘러갈 테고 나번의 경우에는 화산세설물이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피해 양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암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오히려 가일 테고 쇠설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나이겠죠. 자, 이제는 화산의 종류와 마그마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라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완만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피나투보 화산은 모양새가 이렇게 즉 왼쪽에 있는 한라산에 비하면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은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산의 경사가 완만한 순상, 순자는 방패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패 모양이다 하는 얘기고요. 나는 경사가 급한 종상, 종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모양,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종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상화산이다. 그래서 좀 볼록하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한라산 옆에 정확히 요 모양으로 만들어진 산방산이라는 대표적인 종상화산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요. 종상화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꼭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의 마그마는 점성이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로서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나와서 흘러내릴 때 빠르게 흐르면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굳기 전에 멀리 가니까 완만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나를 만든 마그마는 점성이 큽니다. 점성이 크다 보니까 자, 나와서 흘러가다가 굳습니다. 흘러가다가 잘 못 가죠. 굳고 그 위에 또 흘러가고 또 나오고 즉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고 분화구 주변에서 굳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즉 경사가 급한 화산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무암질 용암과 유문암질 용암을 비교해보면 온도가 높고 점성이 작아 조용히 분출하는 현무암질 용암으로서 만들어진 게 한라산이고 온도가 낮고 점성이 크고 휘발성분이 많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유문암질 용암이고 이것으로 구성된 것이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 형태는 현무암질은 순상이나 용암대지 더 넓게 경사가 완만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문암질은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그래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각 부분별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깊이를 표현하는데, 이 깊이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점점 커지니까 압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지하의 온도 분포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깊어질수록 온도는 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죠.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찾아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녹색으로 된 부분,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입니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역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겁니다. 측정, 관측을 통해서. 그 다음 파란색, 진한 파란색은 물이 포함된 맨틀의 용융곡선이고, 자, 보라색 부분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입니다. 자, 용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녹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융점 하면 녹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임의 A, B, 여기 지금 A하고 B가 확인되죠? A, B가 용융되는 조건. 자, 지금 보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살구색처럼 약간 연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녹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의 간격이 떨어져 있죠. 즉 지하에 있는 어떤 암석의 온도는 빨간색에 해당되는데, 이 암석이 녹색 선에 닿아야 녹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선생님, 녹색 선이 아니라 파란 선이나 보라색 선에 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녹색 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여기가 50km이니까 약 여기가 뭐 한 30km 되겠죠? 그래서 10, 20, 30, 조금 간격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까지, 즉 요 정도까지가 제일 깊은 대륙 지각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륙 지각은 요 정도 위에 있고, 이 밑에는 해양 지각과 맨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를 연야권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맨틀은 이 이하, 여기 이하의 부분이 요 선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윗부분은 못 만나고 있죠. 역시 여기도 지금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또한 여기 보라색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은 일단 육지 쪽이기 때문에 물이 포함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그냥 두면 마그마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는. 그럼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C, AE, BD,
지금 파란색, 하늘색 화살표로 표현된 이 부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AC, AE, BD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어떤 것을 뜻하고 지구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상으로 AC, AE, BD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이렇게 C로 가는 과정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압력만 변화하게 되겠죠. 즉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깊이가 낮아지면서, 다시 얘기하면 상승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 현무암질이냐 하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정도, 즉 대륙지각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해양지각 내지는 멘틀 부분이 녹게 되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에서 D로 가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서, 이건 온도가 상승해서 아까는 물질 자체가 상승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데 대륙지각이기 때문에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만 대륙지각에서 대륙지각 부분이 마그마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해양지각이 되는 것인데,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같은 위치, 즉 지도상으로는 같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A에서 E로 가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가 물이 포함된 건데요. 섭입대에서 해구 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던 판에 있던 수분까지 포함된 그 암석들이 열이 받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윗부분을 데우게 됩니다. 즉 수분과 함께 위로 열도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위쪽으로 수분이 공급되면서 용점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다에서 끌고 내려온 물이 윗부분으로 공급돼서 함수가 되며 물을 함유한다는 뜻입니다. 용윤점이 그래서 낮아져 가지고 멘틀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멘틀이 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멘틀과 해양지각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리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두 개를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마그마의 생성 조건과 생성 장소를 한 방에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발산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되겠네요. 발산 경계, 자, 여기 발산 경계인데요. 발산 경계. 자, 여기 절단면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겠죠. 자, 상승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이죠.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압력이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즉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고 압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A에서 C로 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암석의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되겠고,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부분 용융이 발생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되면서 해양 지각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실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열점이죠. 열점. 핫스팟. 자, 판 내부에서의 마그마 생성인데 이때는 플룸, 뜨거운 플룸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열을 공급합니다. 자, 근데 이 플룸이 쑥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역시 상승하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섬을 형성하게 되겠죠. 아, 바닷속일 경우는 섬까지는 안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되고 압력이 감소되면서 용융점에 도달하는 AC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E와 BD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정확하게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은 자, 이쪽 어디선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계속 일로 밀려오겠죠.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렇게 섭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섭입하겠죠. 자, 이때 여기 이 부분이 해구인데요. 해구에서부터 수분을 가지고 밑으로 밀려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해양파는 수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해가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갖고 내려온 수분들은 위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즉 압력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마찰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수분들이 위쪽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한 멘틀에 그 수분을 공급받은 수분한 멘틀에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융 녹았다는 얘기는 즉 멘틀이 녹았다는 얘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까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위에 암석은 대륙지각이다 보니까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입니다. 자, 대륙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이 받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 현무암질 해양지각이 섭입하는데 물도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연약권의 용융점을 낮추어서 AE 즉 이렇게 돼가지고 함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용융점을 낮춰가지고 여기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 후에
이 마그마가 상승해서 대륙하부는 우리가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화강암질을 용융시킵니다. 즉 올라가면서 용융을 시키죠. 즉 여기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쪽으로 이제 열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열을 얘는 위치 변동 없이 열만 받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B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유문암질 마그마가 될 텐데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후에, 즉 처음에 유문암이 있을 때, 즉 화강암이나 유문암이 있을 때는 암석 상태이기 때문에 섞이질 못하다가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고 아래에 있던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이면 즉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성질이 중간 정도 되겠죠. 그게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섞여 버리면 이때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정리된 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주상절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건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수축하여 생긴 방사형, 즉 이렇게 양쪽으로 사방으로 퍼진 것처럼 방사형 주상절리입니다. 동해안에 있는 이 주상절리, 이게 아마 경주 근처에 있을 겁니다. 경주 쪽 있는 주상절리는 지표면과 약 10에서 20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주상절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뿐 아니라 화산화 활동이 있을 당시 환경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상절리를 봤는데요. 빠르게 냉각되는데 왜 빠르게 냉각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까지 분출한 이후, 그렇죠, 물과 접촉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물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더 빠른 경우는 물과 접촉하는 경우죠. 등의 이유로 빨리 냉각됩니다. 빠르게 냉각돼야 되는 건데 그냥 쉬운 방법은 물과 접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빠르게 냉각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광물 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작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깥에 나왔을 때 또는 안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사 성분들끼리 만나서, 즉 유동성이 있던 마그마 상태에서, 용암 상태에서 유사 성분끼리 만나서 결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정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결정이 커지는데, 결정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굳어버리면 결정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입자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간이 없으면 아예 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리질이라고 하지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주상절리 지역을 보면 제주도가 있고요. 아까 봤던 경주가 있고 한탄강, 철원 연천 지역을 흐르는 한탄강 유역이 있는데 이 세 군데 모두 다, 자, 제주도하고 경주는 바다가 되겠고 한탄강은 강물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 한탄강이란 강물, 이렇게 물을 만나는 지역입니다. 물을 만나게 되는 지역입니다. 즉 빠른 냉각이 결과적으로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반도의 화성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한탄강의 현무암을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화성암을 분류하는 것인데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일단 색은 왼쪽에 있는 화강암이 밝고요. 오른쪽에 있는 현무암이 어둡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무암과 화강암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현무암은 제주도 하루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화강암은 우리 교실의 창틀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밝은 색깔인데, 밝은 이유는 규장질 광물이 많아서 밝은 건데, 규장질 광물은 SiO2 함량이 많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석영과 장석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분이 많다 보니까, 즉 석영과 장석이 밝은데 이 밝은 게 많다 보니까 암석도 밝은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SiO2 성분부터가 밝습니다. 이 밝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광물이 석영과 장석이고, 이게 많이 들어있는 암석이 화강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밝겠지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은 반대로 이 함량, 밝은 게 적고 나머지 고철질, 즉 철과 같은,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어두운 광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색깔에 대한 구분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이제 입자 알갱이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화강암은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보온이 된 상태에서 천천히 냉각되겠죠. 그러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사 성분끼리 모여서 결정을 키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결정이 컸겠죠. 하지만 현무암은 지표 분출 후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심지어는 물과 만나 엄청 빠르게 냉각됐겠죠. 이럴 때는 결정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미세하다 할 때 세립질이 되는 겁니다. 조립질은 입자를 형성한다 하는 뜻으로 조립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자, 화산의 절단면을 보면 이렇게 암맥이나 암산과 같은 부분이 있고, 이 밑에 부분은 저반 또는 암주 부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가 암주쯤이 될 테고, 이 밑에 빨간 부분은 저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용암이 분출돼서 만들어진 암성, 즉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냉각이 빠르겠죠. 급히 냉각돼서 굳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물 결정이 매우 작습니다. 세립질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유리질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심성암은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이니까 천천히 냉각되니까 결정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형성돼서 입자가 쉽게 얘기하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반려암, 솜노암, 화강암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하다 보면 많이 혼돈되게 되는데, 화땡암 세 가지를 만나는데, 즉 화성암과 화산암과 화강암을 만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은 생성 원인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퇴적암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이건 아마 중학교 때도 기억날 겁니다. 배웠었으니까.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되는데, 이 화성암은 다시 마그마의 냉각 위치에 따라서 지표면에서 냉각된 거는 화산암이라고 하고, 지하 깊은 곳,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배운 거죠. 그걸 심성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반심성암,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이 심성암 중에서 화강암이 있는 겁니다. 즉, 요걸 다시 보면 화강암이 여기 있죠. 심성암 중에서
SiO2 함량이 많은 비교적 밝은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산암은 위치, 냉각 위치, 즉 위치에 따른 지표면에서 화산에서 만들었다 뜻이고, 화강암은 암석의 고유 명칭이고, 화성암은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 분류한 큰 분류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올 때마다 혼돈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광물의 조성과 화학 성분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듯이 고철질 광물, 즉 철과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많은 경우 그 광물들이 감남석, 희석 등인데 이게 많으면 당연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적다는 얘기는 귀장질 광물이 많은 건데 이것은 주로 SiO2 성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들이 많은 것들이 석영 장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함량이 나와 있죠.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죠. 자, 규산염. 자,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할 때 산소가 들어가니까 규산염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많을수록 산성이고 이쪽이 염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산암이니까 지표면에 빠르게 냉각된 거겠죠. 냉각 속도가,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냉각 속도라고 볼 수도 있죠. 속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화산암 쪽으로 갈수록 빠르겠죠. 냉각 속도가 빠르면 입자의 크기는 작고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입자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중화학 광물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실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